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둥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기둥은 어느 자리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각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기둥들이 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도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난 뒤에 기둥 하나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단면으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둥이 안 기둥이 있고 바깥 기둥이 있죠. 그래서 안 기둥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내진간이라 그러고 밖에 있는 공간을 외진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억한, 어간이라 그랬죠. 양쪽이 협간, 택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가 내진이기 때문에 내진에 있는 기둥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자리는 기둥이 서는 자리입니다. 밖에도 그렇고 내진주, 이제 밖에 있으면은 외진주 이런 식으로 대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들보가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측면 자리를 보가 걸리는 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리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간, 양간, 도리간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 사면에 이렇게 이 기둥이 설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우리가 보통 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귀기둥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중국 송도에 만들어진 영조법식에서 정각을 앉힐 때 말하자면은 어떤 형식으로 기둥이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 도면이 있는 가운데 제가 하나를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검게 표시된 자리들은 전부 다 기둥이 서는 자리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둥을 씌운 것을 우리가 가상해서 봤을 때 이 양쪽에 있는 이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이것을 귀기둥 그럽니다. 귀기둥. 그리고 한문으로 한자로 하면은 귀를 갖다 우라고 하기 때문에 우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높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대들보가 걸릴 자리들이죠. 들보가 걸릴 자리인데, 높은 것은 이걸 높을 고자를 써서 고주, 또 그 밖에 있는 이것은 고주보다는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낮기 때문에 이것을 평주라 그럽니다. 보통의 기둥이다, 평주. 혹은 밖에 있다 해서 변주라 그럽니다.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입장을 보고 제가 기둥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보가 여기서 고주와 고주 사이에 걸렸죠? 이것을 이제 대들보라 그러고, 대들보보다 한 칸 아래에 이렇게 약간 아래에 걸리는 사이에 걸리는 것을 퇴보라 그럽니다. 퇴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보를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쭉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법주사 팔상전 단면도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특이한 기둥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그 중앙을 관통해서 상륜부까지 쭉 연결되는 이 기둥을 찰주 내지 심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계속 그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입니다. 찰주 내지 심주. 찰주 바로 옆에서 사귀에 이렇게 기둥이 4개 있는 것을 사천주라고 그럽니다. 기둥이 4개가 있죠. 사천주에서 조금 내려가면 기둥이 좀 키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 옆에 이 기둥보다는 키가 높죠. 그래서 이것을 높을 고자 고주, 제일 가에 있는 것을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변주 혹은 평주라고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법주사 팔상전의 내부에서 기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단이 있는데 사귀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저것이 사천주고 찰주는 안 보입니다. 밖에서 찰주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주가 보이고 있고 저 가쪽으로 변주가 보이고 그러고 있죠. 그 사귀의 끝에 있는 것을 귀기둥 그랬는데 이 귀기둥은 사실 기둥 가운데서 가장 그 잘생긴 나무를 골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눈에 가장 많이 띄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재질도 좋고 잘생긴 나무를 골라서 보통 씁니다. 귀기둥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을 고자를 써서 고주. 이것은 그 평고주나 혹은 우고주. 평이라는 것은 모서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평고주라 그러고 모서리 부분에 고주가 쓸 때는 이걸 우고주 그럽니다. 모서리의 높은 기둥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고주는 원목 하나를 통나무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저 아까 그 팔상전에서 봤던 찰주라든지 사천주 같은 경우는 기둥을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이어서 계속 잇대서 쓸 수가 있지만은 이 고주만은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통나무로 써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주 부분은 이 우고주는 안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흔히 안에 서 있습니다. 저 법주사 팔상전 단면도에서도 아까 봤듯이 그 제일 외부에서 한 칸 들어가서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진주, 내진에 속하는 그런 기둥이다. 그래서 내진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주라고 해서 고주보다 낮은 기둥, 또 모서리 기둥 아닌 것을 그냥 평주라 그러는데 이 평주는 건물의 외곽에 세우는 기둥이죠. 그래서 외진주, 또 그 변주, 변두리라는 뜻에서 변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키는 우주나 그 모서리 기둥이나 또 고주보다는 짧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건물이 섰을 때 기둥이 이렇게 모서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을 때 전면에서 봤을 때 기둥이 4개가 서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모서리 기둥이 되겠죠? 모서리 기둥이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모서리 기둥보다 안쪽에 있는 기둥이 키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사를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귀소슴이라고 하는 공법에서 건축 기법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이 우주 이걸 이제 우주라 그러거든요. 우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라는 것은 귀, 모퉁이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귀 기둥이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평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거보다 좀 이렇게 키가 큰 거 있을 때 이걸 고주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주는 고주보다 키가 그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작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우주보다도 적다. 그래서 사실 그 제일 키가 작은 것이 평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찰주는 목탁 같은 데서 사용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중앙 심주라고도 합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지만은 중앙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마음 심자는 그래서 반야심경 같은 데서도 그 심은 중심적인 경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음의 경이 아니라 중심적인 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그 마음 심자는 그래서 찰주 혹은 심주 할 때 그 심주는 중앙의 기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찰주 심주가 지표면까지 이렇게 1층까지 쭉 내려오지를 않고 위에서 2, 3층, 2층 내지 3층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륜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그치고 그 기둥을 2층이나 3층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는 그걸 옥심주라고 그러는데 쌍봉사 대웅전이 바로 그 옥심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기둥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중앙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이제 그것을 옥심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천주 법주사 팔상전에서 중앙에 찰주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귀를 차지하고 있는 높다란 그러한 그 기둥을 사천주,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천주 아주 높게 보통 이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위층의 지붕까지 이 사천주도 역시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자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자주라고 하는 것은 키가 아까 평주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거는 아주 짧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대들보가 있고 또 위에 또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뭐 대들보 두 개가 있을 때는 대들보, 종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들보, 종보 하실 때 이것을 받쳐주는 이런 작은 기둥이 있습니다. 이러한 키가 작은 기둥을 동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자주. 그래서 평주가 땅에 서 있는 것으로는 평주가 제일 키가 작지만은 사실은 건물 전체로 보면 이 동자주가 기둥 가운데서는 가장 키가 작은 그런 기둥에 해당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보와 보 사이를 지탱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 기둥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주라고 하는 것은 택관이 있을 때, 밖으로 택관이 따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서 있는 기둥이 택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진주, 외진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가운데 또 활주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활주. 이 활주는 이 큰 건물에서 처마를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화엄사 각황전인데 1층과 2층 사이에 처마를 받치고 있죠. 저 기둥이 활주입니다. 물론 1층도 저 활주가 각황전에는 있죠. 그 조계사 대웅전처럼 아주 큰 그러한 그 정각일 경우에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활주를 사귀에 받쳐서 춘열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활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이 썼는데 기둥은 사실 가장 좋은 목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지붕의 그 모든 하중을 이 기둥이 다 받습니다. 이 지붕에서 무게가 엄청나게 실리거든요. 사실 목재 건축이 나무로 지었으니까 무게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 기둥들이 전부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무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나무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춘향목, 적송 가운데서 춘향, 경북 봉화 춘향 일원에서 나오는 것이라 해서 춘향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춘향목은 성장이 늦습니다. 높은 산에서 성장이 늦고 또 송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이 곱습니다.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빨리 자라는 육송에 비해서는 수명도 길고 또 그 나무 결도 곱고 고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춘향목을 기둥으로 대부분 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둥일 경우에 만일 나무가 좀 적다 할 경우에 육송은 절대로 무게가 많이 실리는 예를 들어서 그 귀기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재의 수명은 그 나무의 송진이 얼마만큼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좌우될 겁니다. 그 향나무 가운데서도 이제 침향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침향도 얼마만큼 향유라고 하는 그 기름기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급이 결정됩니다. 고급이냐 저급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침향목이 비바람에 전부 다 썩어서 내려앉을 때 바로 이 향유만 많이 그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썩지 않은 것들을 주어서 열을 가하면은 아주 미미한 향이 나죠. 그래서 나무는 이 기름기가 굉장히 송진이라든지 뭐 향유라든지 이런 그 것들이 많이 있어야 나무 재질도 좋고 빨리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세울 때 반드시 그 수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은 기둥머리에 사괴가 이렇게 십자로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하자면은 줄을 내려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 보통 이제 4귀에 내리는 방법을 그 정식 다림법이라 그러고 한 귀에만 내려서 보는 것을 약식 다림법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